내용은 이제 구글 검색 엔진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구글 검색 엔진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논문 제목, 이 글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네, 요 링크에 보면 이 Anatomy of a Large Scale Hypertextual Web Search Engine이라고 하는 논문이 있고요. 세르게이 브린하고 로렌스 페이지, 구글 창업자 두 사람이죠. 브린하고 페이지가 공동으로 썼던 그런 논문에 구글 검색 엔진의 구조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내용을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하는 거죠. 자, 레리 페이지하고 세르게이 브린은 98년도에 구글을 창업을 했고 99년도에 상장을 했었네요. 2,500만 달러 출자를 해서 스탠포드 박사과정 학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구글 엔진 만든 사람들이 이제 웹페이지는 너무 빠른 속도로 페이지 숫자가 늘어난다. 따라서 이제 크롤링을 매우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저장 공간, 너무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저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그런 기법이 중요한 기술에 속하고요. 또 인덱싱 문제도 있고요. 매우 많은 사용자들이 동시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접속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처리할 거냐 이런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문서 증가하고 또 사람들은 여전히 두세 화면 앞에 30개 검색 결과만 보려고 하고 따라서 이제 정확률이 높은 정확도를 필요로 하고 이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제 구글 이전에도 야후라든지 알타비스타, 라이코스 등등, 익사이트 등등의 많은 서치 엔진들이 있었지만 후발주자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페이지랭크라는 알고리즘이었고요. 조금 전에 간략하게 소개를 했었죠. 이 구글에서는 기존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글 검색 엔진 이전에 야후, 라이코스, 알타비스타 등등, 익사이트 등등의 엔진들은 이런 웹 문서의 특징을 이렇게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랭킹을 했었는데 웹 문서의 특징을 잘 반영해서 랭킹할 때 활용을 하면은 사용자가 앞부분만 보려고 하는 20, 30개 이내에 사용자가 원하는 문서를 상위 랭크되게끔 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려면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 이외에도 앵커 텍스트를 잘 활용한다라는 거고요. 앵커 텍스트는 이렇게 웹페이지 내에서 여기를 클릭하면 다른 링크로 연결되는 그런 것들을 앵커 텍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웹페이지에서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고요. 그러면 실제로는 여기서 이 따따따 어쩌고 하는 다른 웹페이지를 가리키는 형태죠. 그 외에도 웹 문서에서 질이어 쿼리텀이 나타난 위치, 웹페이지 내에서 위치 정보도 저장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A, B를 검색했을 때 A하고 B가 가깝게 나타난 문서를 상위 랭크해줘야 되거든요. A, B가 저 멀리 떨어진 그런 페이지보다는 A, B가 가깝게 출연한 그런 문서를 상위로 랭크해야 하는 그런 기법들이 필수적이고요. 또 단어의 폰트 크기가 큰 거, 작은 거, 굵은 글씨인 거, 아닌 거, 이런 것들이 랭킹할 때 또 반영될 수 있거든요. 제목에 나타난 키워드, 본문에 나타난 키워드, 앞부분에 나타난 키워드, 저 뒷부분에 나타난 키워드, 이런 것들을 랭킹할 때 그런 정보를 활용을 하면 그럼 사용자 만족도가 높은 그런 페이지들을 상위에 랭크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검색 엔진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과학적인 논문들이라든지 뉴스 기사들을 검색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검색 엔진을 개발했었는데 근데 이제 구글은 웹 검색 엔진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웹 검색 엔진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벡터 스페이스 모델을 적용했을 때 품질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웹 검색 엔진의 검색 퀄리티가 높은 그런 검색 엔진을 개발하고자 했던 거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구글 검색 엔진의 내부 구조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구글 검색 엔진의 전반적인 시스템 아키텍처를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각각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네모 표시를 했는데요. 저 1번이 크롤러죠. URL 크롤러가 여기 중간 부분에 있네요. 웹 문서를 수집하는 그런 모듈이고요. URL 서버는 URL 목록, 즉 웹페이지 파일명들을 관리하는 게 URL 서버고요. 스토리 서버는 그 각 페이지의 내용, 본문 내용을 저장하는 것을 스토리지 서버라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그 웹페이지 문서 수백억 개, 수천억 개, 그 파일이 엄청 크겠죠. 그것들을 실제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레파지토리라고 하죠. 인덱서는 이제 색인 모듈이고요. 이 모듈은 뭐 포워드 인덱싱, 백워드 인덱싱 부분이 되겠네요. 자, 여기 두 번째 이제 빨간색 표시가 4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소터. 소터는 포워드 인덱싱을 백워드 인덱싱으로 그 얘기는 이제 예전에 검색 엔진의 일반적인 구조를 얘기할 때 했었잖아요. 각 문서마다 색인을 추출한 포워드 인덱싱 결과를 각 키워드마다, 각 텀마다 문서 아이디를 매달는 그런 백워드 인덱싱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소팅하는 문제죠. 그 소터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포워드 인덱싱, 백워드 인덱싱 결과를 저장하는 것을 배럴이라고 해요. 그래서 포워드 인덱싱 결과를 저장하는 것을 포워드 배럴, 백워드 인덱싱 결과를 저장하는 것을 백워드 배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포워드, 백워드 배럴들은 색인 결과를 저장하는 포스팅 파일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각 문서들에서 출현한 그 텀들, 키워드, 텀들을 저장하는 곳은 이제 렉시컨이고요. 단어 목록이죠. 자, 페이지 랭크는 조금 전에 설명한 그 페이지 랭킹 결과 각 페이지마다 페이지 개수만큼 실수값이겠죠. 각 페이지들의 중요도를 계산한 그것을 이제 계산하는 것이 이제 페이지 랭크 모듈이 되겠고요. 서처는 쿼리가 들어왔을 때 이제 검색해주는 모듈이 서치가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자료 구조 관점에서 구글 엔진을 소개를 한 건데요. 중요한 자료 구조가 빅 파일즈, 리포지토리 조금 전에 얘기했었죠. 인덱싱 결과. 여기 설명을 좀 해야 되겠네요. 리포지토리는 그 크롤링 된 웹 문서, 웹페이지들의 본문을 저장하는 것인데, 그것도 텍스트 파일인데 매우 크기가 크기 때문에, 전체 다 하면 매우 크기 때문에, zlib 압축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압축해서 저장을 하고요. 리포지토리에는. 색인할 때, 색인 DB도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 포스팅 파일들, 그 색인 DB를 어떻게 저장할 거냐. 구글의 초기 엔진에서는 i3 인덱싱 방식으로 document ID, 문서 ID 순서로 저장을 했다고 해요. i3은 뭐 indexed sequential 뭐 도저쩌고 하는 그런 뭐 인덱싱 기법이죠. 렉시컨은 구글의 지금 초기 구글 엔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초기 엔진에서는 저장된 단어가 1,400만 개 정도를 저장을 했었네요. 그래서 히트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웹페이지에 A라는 단어가 한 군데만 출현하는 건 아니죠. 한 군데 이상 출현하면 그 출현하는 위치들을 바이트 옵셋으로 124번째 위치에 이 단어가 나타났다. 238번째 위치에 나타났다. 이런 단어의 위치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히트리스트라고 하고요. 폰트 크기, 그러니까 폰트에 대해서 크기, 색깔, 대소문자 여부 등의 정보도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포워드 인덱싱, 백워드 인덱싱을 저장하는 결과가 되겠네요. 이 부분을 이렇게 구글이 처음 개발된 당시에는 그 하드디스크라든지 메인 메모리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최대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었죠. 그래서 이제 히트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 단어가 나타난 위치 정보 같은 경우에는 플레인 텍스트, 팬시 텍스트, 앵커 텍스트에 따라서 그 자료 구조가 조금씩 다른데요. 어쨌든 뭐 플레인 텍스트 기준으로 한다면 캡은 대소문자 여부, 대문자, 소문자를 한 비트로 표시를 하고요. IMP는 중요한 정보들을 저장한, 정보 저장하는데 3비트로, 포지션 정보를 12비트로 저장을 하고, 팬시 텍스트나 앵커 텍스트는 이 자료 구조가 조금 다르네요. 포워드 배럴인 경우에는 문서 1번 문서, 2번 문서, 이게 문서 아이디죠? 예를 들어서 1번 문서에 대해서 이런 형태의 자료 구조로 저장을 하죠. 두 번째 문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저장하는데 보시면 1번 문서에서 출연한 단어 아이디, 워드 아이디를 24비트로 저장을 했네요. 워드 아이디는 모두 24비트로 저장을 하고 이 워드가 출연한 위치를 이 히트에다가 기술을 하는데 히트 그 단어 개수, 위치 정보를 몇 개까지 저장할 거냐? 8개, 8비트로 했으니까 2의 8승이면 몇 가지인가요? 64개까지 저장할 수 있나요? 너무 많은 것을 굳이 저장하면은 메모리가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메모리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 개수, 최대 개수를 제한한 것이고요. 이 첫 번째 문서에 대해서 출연한 워드 아이디에 대한 이 정보, 워드에 대한 정보를 쭉 하고서 맨 마지막 끝 표시를 null 문자로 표현을 했고요. 이런 형태로 이제 forward barrel을 했는데 실제 이제 이 forward barrel에 초기 구글 엔진에 forward barrel로 저장했던 사이즈가 한 43기가쯤 된다고 하네요. 다음에 이 렉시컨은 1400만 개의 단어를 저장한다고 했는데 그 렉시컨 그 메모리 사이즈는 293메가쯤 되고요. 여기 이제 쭉 워드 아이디하고 그 워드 아이디가 출연한 문서 개수 정보를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 문서 개수만큼 inverted barrel에 포스팅 파일을 저장을 하는 것이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구글에서 이제 웹 문서들을 크롤링하는, 수집하는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크롤링 서버가 뭐 한 개 가지고 안 되겠죠. 뭐 요즘 같으면 수백억 개, 수천억 개가 될 텐데. 그래서 여러 개의 서버, 여러 개의 크롤링 서버를 사용을 하고요. 웹 크롤러 개발할 때는 파이썬 언어로 개발했다고 하고요. 이 크롤러가 동작할 때 300개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매우 많은 문서들을 수집하고 있고요. 초당 100개 문서, 초당 600K 데이터를 가져오는 빠른 그런 크롤링 서버를 자랑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DNS 캐시를 위해서 DNS 룩업을 이용해서 하고요. 이 구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요즘은 잘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처음 구글 엔진이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그 전에 먼저 점유하고 있던 야후 라이코스, 알타비스타, 익사이트 등등 이런 웹 검색 엔진보다 훨씬 더 많은 웹 페이지들 서비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웹 문서를 수집하는 방식 때문인데요. 웹 문서를 구글에서는 DNS 캐시를 이용해서 IP 어드레스가 우리 4자리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203, 246, 112.7 하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게 0.0.0.0부터 255.255.255까지 매우 많은 전 세계 IP가 가능한데 물론 그 중에는 웹 서버로 사용되는 IP도 있고 그렇지 않은 IP도 있지만 어쨌든 모든 웹 문서를 가져오려면 새로 만들어진 어제 몇 시간 전에 IP가 하나 만들어져서 그 IP에 웹 서비스를 시작했어. 그걸 이제 이 웹페이지가 그 서버에 있는 것이 링크가 안 돼 있으면 가져오지 못하는 게 그 전에 서비스했던
알타비스타, 라이커스 등등의 엔진들은 링크가 되어 있어야만 웹페이지 가져왔었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링크가 안 돼 있는 새로 만들어진 그런 웹페이지를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구글에서는 DNS 룩업을 이용해서 이렇게 기존의 문서에서 링크가 되지 않은 것들도 가져오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초기 구글에서 야, 구글은 어떻게 저렇게 많은 문서를 귀신처럼 가져오느냐라는 그런 기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DNS 룩업을 통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자, 이 웹페이지들 인덱싱 하려면 HTML 파싱이 필요한데 그때 사용했던 도구가 어휘 분석기 생성 도구 플렉스라고 있잖아요. 렉스 약화에서 플렉스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다큐멘트 인덱싱한 결과를 아까 이제 에러를 저장한다고 했었죠. 뭐 소팅 아까 얘기했었고요. 포워드 배럴을 인버티드 배럴로. 네, 그 포워드 백워드 대신에 이제 인버티드 배럴이라고 하기도 해요. 제가 예전에 지난번에는 포워드 백워드 얘기했었는데 백워드 배럴을 인버티드 배럴이라고 하죠. 검색 기법에서는 이제 랭킹을 할 때 그 폰트의 정보들을 이용하거나 앵커 텍스트 또는 페이지 랭크 정보들을 이용해서 랭킹 정확도를 높였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웃한 단어들 아까 또 이미 얘기를 했었네요. A, B가 이웃에서 나타난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그렇게 이제 랭킹을 낮춰주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요. 사용자 피드백에 따라서 랭킹 함수의 인자를 수정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구글 엔진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사용자 쿼리가 들어왔을 때 웹 서버를 통해서 인덱스 서버를 뒤져서 다큐멘트 서버를 통해서 이렇게 결과를 생성하는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죠. 초기에 구글 엔진에 대한 그 내부적인 정보들이네요. 모든 페이지들을 가져왔을 때 토탈 사이즈가 그 원문 사이즈가 얼마나 되느냐 147기가 정도 되었다고 하고요. 이것을 그 아니죠. 제틀립이라는 그 압축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압축해서 저장한다고 했었죠. 리파지터리에. 그래서 압축을 했더니 한 53기가 정도로 반 이하로 줄었네요. 한 3분의 1 정도. 뭐 인버티드 인덱스가 4기가고요. 이건 이제 short, full은 전체 인버티드 인덱스 전체는 37기가. 지금 원문 사이즈가 147기가인데 full 인버티드 인덱스 사이즈가 37기가면 매우 크죠. 렉스컨은 2,400만 개는 293메가쯤 되고요. 뭐 앵커 데이터 등등의 정보들이 있네요. 그래서 리퍼스토리 원문 데이터를 제외한 토탈 그 메모리 저장 용량 사이즈가 55기가쯤 되고 리퍼스토리를 포함하면 108기가쯤 된다고 하죠. 웹 페이지를 초기 구글 엔진이 몇 개나 서비스했느냐 여기 나와 있네요. 2,400만 웹페이지들을 서빙했었고요. 물론 이게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전 세계 페이지 수가 2,400만밖에 안 됐던 거고 그 당시에는 90년대. 지금은 뭐 수백억 개, 수천억 개가 될 테고요. URL들을 뭐 7,600만 개를 가져왔는데 이게 중복된 것도 있고 하니까 줄어든 거죠. 뭐 이메일 어드레스도 뭐 170만 개나 된다고 하네요. 404는 이게 실패한 서버죠. 그런 서버들도 매우 많고요. 여기는 이제 실제 실행 속도들을 한 건데, 뭐 CPU 타임 등등 건 요즘은 별로 중요하진 않겠네요. 하드디스크에서 액세스하는 속도니, 뭐 서치하는 속도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구글 엔진에 대한 소개를 했는데요. 구글 엔진은 뭐 당연히 하이 퀄리티 서치 결과를 얻는 게 목적이고, 페이지 랭크라든지 앵커 텍스트, 이웃한 니어한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기법들을 통해서 품질을 높일 수 있었고요. 뭐 웹페이지를 가져오고 인덱싱하고 그런 기능들이죠. 그래서 하이 퀄리티 서치,
하고 스케일러블하다는 얘기는 웹페이지들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 것들을 추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걸 이제 스케일러블 아키텍처라고 하고요. 추가로 이제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뭐 쿼리를 캐싱한다든지 스마트 디스크 알로케이션, 하드디스크에 할당하는 속도를 빨리 한다든지 뭐 서브 인덱스를 저장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겠네요. 이건 이제 부가적인 얘기인데요. 아까 2,400만 개 웹페이지는 90년대 초반 얘기니까 한 10년쯤 지난 2004년도에는 이게 몇 개일까요? 80억 개인가요? 2004년 12월 기준 웹페이지 개수가 80억 개쯤 되었다고 하고요. 구글은 이제 웹서버를 서치 엔진의 발전 과정을 얘기를 하면서 하드웨어가 고성능 워크스테이션에서 PC 서버를 사용한다고 했었는데 구글은 PC 서버를 이용한 그런 웹 검색 엔진의 최초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구글에서 워낙 많은 PC 서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클러스터로 구성을 하는데 클러스터가 한 30개 이상이고 각 클러스터당 PC가 2,000개. 그러면 총 PC 서버가 몇 개인가요? 이상은 6만 개인가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PC 서버를 가지고 웹 서비스를 했다고 하고요. 지원하는 언어가 104개. 이건 이제 전 세계 언어가 104개. 요즘 구글 트랜슬레이터 보면 104개 언어를 번역해주죠. 한 개의 클러스터당 1페타바이트를 저장할 수가 있고요. 클러스터 내부에서는 2기가 bps로 자료를 전송을 하고 한 클러스터에 PC가 2,000대씩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PC 서버가 있다 보니까 매일 PC 서버가 2대가 고장난다는 이런 통계도 있고요. 하지만 2000년 2월 이후에 심각한 장애가 생긴 적이 없다. 왜냐면 이게 PC 서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같은 기능을 중복해서 백업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고장나더라도 다른 백업 서버가 서비스를 하는 거죠. 이건 옛날 얘기지만 어쨌든 박사급 200명, 100명에서 매우 많은 최고급 인력을 투입해서 웹서치 엔진을 만들고 서비스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네, PC 서버 하드웨어를 간단히 살펴보면 그 당시에 초기이지만 x86 CPU에다가 표준 IDE를 장착한 즉 저렴한 PC 서버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했다라는 거죠. 비용을 줄여서 고성능 워크스테이션은 매우 비싸거든요. 저렴한 PC 서버 여러 개를 써서 같은 비용으로 훨씬 더 이제 효율적으로 서비스하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하나라고 했네. 앞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네요. 모든 서버는 복사본이 50개씩이나 존재한다고 있었다고 하네요. 뭐 어쩌고저쩌고. 블레이드 서버가 아닌 일반 서버로 전력 소모량은 500W 정도이고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요즘 GFS라고 여러분들 빅데이터 관련해서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구글 파일 시스템을 GFS라고 하고 이걸 더 발전시켜서 이제 빅데이터를 저장하는 그 파일 시스템으로 오픈된 것이 있는데요. 여튼 그것의 기반이 되었던 파일 시스템, 즉 리눅스나 윈도우즈에서 이 하드디스크를 관리할 때 서브 디렉터리 관리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파일 시스템이 있는데 그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면 그러면 이 웹 검색 엔진에서는 매우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글에서는 PC 서버를 사용하지만 또 이제 주로 리눅스 운영체제를 사용하지만 리눅스 운영체제의 파일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파일 시스템 부분은 자기네들이 독자 개발한 검색 엔진에 특화된 그런 효율적인 파일 시스템으로 GFS를 사용한다는 그런 얘기죠. 뭐 그 당시에 스카시나 레이드라는 하드디스크 형태를 썼으면 훨씬 빠르긴 한데 이건 비싸기 때문에 표준 ID 디스크 저렴한 것을 사용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이 GFS 파일 시스템은 블럭 크기가 64메가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요즘
64비트 운영체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때 각 파일 저장할 때 그 블럭 크기가 얼마인가요?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윈도우나 리눅스보다 그 블럭 사이즈를 매우 크게 해서 64메가로. 물론 이제 이 한 블럭 크기가 64메가인데 뭐 1K짜리 하나만 딸랑 저장했어. 그러면 다 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글에서는 그 블럭 하나에 파일 하나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블럭 하나에 수백 개, 수천 개를 그 64메가 맞춰서 여러 개의 파일을 한 블럭에 저장하는 이런 그런 자체적인 파일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